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대란 표현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의 경우에는요, 자, 문호개방, 개항부터를 이제 보통 이제 근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 자, 이게 이제 근대의 시작인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 한국사의 경우는 이제 강화도 조약, 그다음 이제 일본은 이제 미일 통상 조약, 미일 화친 조약, 자, 거기부터가 이제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루는 중국 근대사는요, 70년입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이고요. 그다음 이제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이제 붕괴될 때까지 뭐 대략 한 70년 동안이 바로 근대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편 전쟁 굉장히 중요하죠. 아편 전쟁은 기본적으로 무역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행무역 기억해 보십시오. 영국은 동인도의사를 내세워서 이제 중국에 일찌감치 이제 진출을 해요. 18세기 이미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당시 이제 청왕조는요, 광저우, 지금 이제 홍콩에 있는 고기가 광저우입니다. 이 광저우에 있는 12공행이라고 하는 특허 상인들에게 서양과의 무역 독점권을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은 뭐 메카트니 사절단 같은 걸 보내갖고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청왕조에다가 이제 자유무역을 이제 요구했죠. 당시에 이제 아쉬운 건 누구냐? 중국, 청나라가 아니라 영국이 좀 아쉽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인기 상품이 뭐죠? 차와 도자기입니다. 근데 청왕조는 어떻습니까? 땅덩어리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고, 뭐 각종 물산도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아무리 산업혁명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이제 중국 청나라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이제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상인들은 당시 이제 청나라의 인기 상품, 차와 도자기죠. 이 차와 도자기를 사가서 유럽에다가 팔면 막대한 이익을 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시 이제 영국 상인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은을 다 전부 이제 중국산 차와 도자기를 사는데 다 꼬로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상인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어떻게 하냐? 당시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인도 있죠. 요 인도에서 이제 아편을 재배해서 이 아편을 가져와서 이제 중국에 팔고 그 대금으로 중국산 차와 도자기를 사가는 방식이죠. 요 아편 무역이 이제 1820년대, 30년대에 한 20년 정도 이 아편 무역이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편 무역은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 보건상의 문제죠. 두 번째로는 이제 뭡니까? 은 유출로 인한 재정 악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제 인도산 아편이 중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아편 중독자가 당시 기록으로 보면 뭐 거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중남부 지방에서는 멀쩡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다음 뭐 상업 활동을 하거나 관리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제 아편 중독자가 돼 갖고 아편 소굴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몇십만, 몇백만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입니다. 이런 이제 국민 보건상의 문제 아주 심각했죠.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아편 때문에 중국의 은이 이제 계속 이제 영국 상인들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이 이렇게 유출되니까 그 은이 유출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 유출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심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청왕조가 이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흠차 대신 겸 양광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제 아편을 몰수를 해갖고 전부 이제 폐기 처분하죠. 무려 1280톤을 몰수를 해갖고 이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 상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기네 본국 정부에다가 중국을 청왕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달라, 전쟁 비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마 몇 표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 전쟁 비용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함대가 와서 요 오른쪽 지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기 이제 마카오, 광저우부터 시작해서 영국 군함들이 바닷가 해안 도시들을 이제 쭉 따고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상하이까지 쭉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해안 도시들을 이제 포격을 합니다. 당시 이제 청나라도 이제 맞대응을 했지만 영국 군함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이제 한포 사격을 하는데
뭐 관공서나 성곽 같은 게 다 박살이 나죠. 그런데 이제 청조에서 이제 대응 포격을 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짧으니까 영국 군함에다가 피해를 입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1년 이상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왕조가 더 이상 이제 쪽팔리기 싫으니까 이 임칙서를 소환을 하고 기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양광총도로 삼아서 이제 영국과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맺어진 게 그 유명한 난징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난징조약은 핵심이 이제 5개 항구를 연다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상하이. 사실 이제 이 상하이가 한적한 시골 어천이었는데, 자, 요때 상하이가 개항되면서 뭐 지금은 뭡니까? 인구 1000만, 뭐 거의 인구 2000만을 자랑하는 도시가 된 거죠. 자, 이 상하이.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닝뽀라고 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푸저우, 샤먼, 광저우 이렇게 이제 5개 항구가 이 난징조약으로 개항이 됐죠. 개항장이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공행무역 폐지. 사실 이제 공행무역 폐지가 이제 당시에 영국이 가장 원했던 게 이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홍콩. 여러분 홍콩 어딘지 아시죠? 이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아편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북아협정을 통해서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최국대우 등을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아편전쟁.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난징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편전쟁의 패배, 난징조약은요. 중국의 위신이, 청왕조의 위신이 손상되는 거죠. 중화질서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아편전쟁이 나오죠. 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에로전쟁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편전쟁이란 표현 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제1차 중령전쟁, 제2차 중령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워낙 이 아편전쟁이란 표현이 이제 관용적으로 굳어져 갖고 저도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여러분 당시에 영국이 난징조약 이후에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산 주판을 튕겨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제 영국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양쯔강 하류, 즉 창장강 하류, 중하류 일대가 당시 이제 중국 경제의 중심지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소위 이제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청나라 정부는 이걸 받아주지 않았죠. 자, 그다음 이제 크기다가 프랑스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프랑스도 이제 당시에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던 이 프랑스도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애들한테 핑계거리가 된 건 광저우에 있었던 선교사 피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사실은 중국을 다시 한번 혼내주고 싶은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싶었는데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에로 사건이에요. 에로 사건은 자, 영국 선적의 사실상 중국 배입니다. 그런데 청조의 관원들이 중국 관원들이 이 에로우를 수색하면서 영국 국기를 이제 강제로 이제 내린 사건이에요. 뭐 별거 아닌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은 이제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자기네 국기가 훼손당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조직해갖고 이제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어디까지? 이번에는 텐진, 그다음 이제 베이징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당시 이제 황제가 한풍제였는데 황제는 이제 열하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청왕조는 다시 한번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소위 이제 군사행동에 또다시 이제 굴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텐진조약은요, 기존의 5개 항구 말고 10개 항구를 추가로 이제 개항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나오죠.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이제 둘 수 있게 된 거죠. 외국 공사관의 베이징 주재를 이제 허용한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프랑스는 선교사 피살 사건을 이제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측의 요구로 크리스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1858년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청나라 정부가 2차 저차하면서 이 텐진조약이 중간에 엎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이제 중국을, 청나라를 압박을 하면서 맺어진 게 바로 이 베이징 조약입니다. 이 베이징 조약은 러시아가 중재를 하죠. 이 베이징 조약은 뭐냐?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은 여기 있는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영국에게 홍콩 옆에 있는 그 구룡반도 있죠. 요 구룡반도, 쉽게 말하면 이제 홍콩하고 광저우 사이에 있는 이 구룡반도를 다시 이제 영국이 할양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중재의 대가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죠. 여러분, 러시아가 이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중국의 문호 개방은 1, 2차 아편전쟁하고 관련이 있다. 보통 우리가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게 1차 아편전쟁 말하는 거죠.
자, 요것의 결과 체결된 게 난징 조약. 그다음 이제 에로 사건. 요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제 중국을 침략한 게 이게 이제 2차 아편 전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것의 결과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